레알과의 매치업을 제르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벤치? 그렇게 하면 선수 개빡 돌거든요. 근데 그러고 베컴 또 났지 않아요? 아 그렇네.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제가 농락을 했잖아요. 코가 잘 되려나 보다. 애기한테 졌다. 마침 둘 다 등신같이 저으려갖고.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해보면 첼시는 맨유한테 지고 그리고 반등했어요. 우리는 지금 반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있는 거지. 이제 다큐야. 이제 진짜 다큐야, 조롱이 진짜. 아니야. 아니 심지어 우리 지난번에 영상 촬영한 것도 리버풀이 뭐죠? 리버풀이 망한 이유? 그 개박살 난 이유하고 그게 조회수가 제일 높은데 솔직히 저는 그 이후로 리버풀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심으로 브랜트포드전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그 이후로도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오히려 여론은 더 박살나고 있다. 아 그거 궁금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슬롯이 토하는 상대다. 개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롱스로잉 계속 던지고 세트피스. 내가 막판에 개 궁금했던 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리버풀이 뭐 할까? 지네는 롱스로잉 하고 있더라고. 맞아. 고메즈 들어왔을 때 아르네 슬롯이 제일 싫어하는 게 롱스로잉, 롱볼 길게 차는 거 경합 많이 하고. 근데도 결국 그런 거에 당했으니까 슬롯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이번이 가장 치욕적인 패배, 뭐 가장 아쉬운 패배라고 할 만큼. 축구엔 절대 악이라는 게 없고 이기면 장땡이라.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사실 뭐 비에르츠 어시스트 2개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그 운명으로부터 탈출은 했고 전체 기록에선 그렇죠. PL에선 탈출 못했지만 그죠? 근데 이제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모하메드 살라. 이번에 뭐 마무리는 잘했더라고요. 그 브랜트포드전에서. 사실 그 자체는 진짜 수준 높은 득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왼발로 잡고 오른발로 바로 때리는 거. 때려서 상단 네. 딱 박았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했으니까. 문제는 그 전까지의 과정. 그래서 요즘 팬들한테 나오는 게 살라를 이제는 팔아야 된다. 당장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살라를 팔아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2년 채우면서 자유계약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우선 저는 궁금해요. 저는 어차피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양측 모두 이해가 되긴 하니까. 루킨 씨가 봤을 때 어때요?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네. 그럼 내년에? 네, 정말 어려운 결정이 되겠지만 마케팅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이집트 하나가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살라를 엄청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 왜냐면 이게 더 남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리버풀 팬이라고 자아탁을 해본다면 내가 리버풀 팬이라면 이 망가지는 살라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케빈 데브라이너도 저도 계속 혹평을 했었어요. 지난 시즌에 혹평. 너무 본인의 본분을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상한 미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빈 골대에 골을 못 넣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한 시즌 전체에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끔찍할 것 같다. 살라는 일단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과연 좋은 카드가 맞을까? 옛날에 살라는 경합을 되게 잘해가지고 몸 엄청 다부지잖아요. 몸 엄청 좋고. 근데 그걸 통해서 박스 안에서의 경합 가져가지고 그리고 슈팅 마무리 스프린트도 옛날에 됐었고요. 역습에 가장 키가 되는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비 가담을 안 시키는 만큼의 효율이 나오고 있냐? 이제 아니다. 그렇죠.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살라를 팔아야 된다는 주된 이유가 딱 다 나왔어요. 그런 이유들. 그러면은 살라가 1년 뒤에 판매가 된다면 보드진도 납득할 만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요즘 사우디에서 부르는 금액들 보면은 그래도 1,000억 가까이 될 거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800억이든 몇백억이든 어쨌든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이적료를 받는 게 팀에게 더 재정적인 도움이라든가 라이트윙 자리도 비워주는 거잖아요. 미래의 자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 도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판매를 되게 높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상인데 이 대상을 이슬람교의 본거지에 갖다 놓는다? 이거부터가 거리감을 확 좁혀버리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실력, 뭐 말씀하신 대로 600억, 700억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마케팅, 굿즈들을 사들이게 하는 능력들, 사람이 가진 파급력, 심지어 행하는 행선지가 사우디다? 이러면은 저는 이거 진짜 거의 1억 유로 가까이 1억 유로 잘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땡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물론 계약 기간이 조금 더 뭐 있지만은 나이도 더 어리고 지난번에 그 제안받았던 금액들은 천문학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떠나지 않고 싶어 했고 맨유도 굳이 그걸 팔겠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은 리버풀도 살라가 나가는 것을 동의했다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지난 시즌 퍼포먼스가 떨어졌다? 재계약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위르겐 클롭 마지막 시즌 때 당연히 좀 떨어진 게 보였으니까.
그리고 새 감독이 왔고 새 판을 짜는 과정에서 클롭의 유산도 같이 떠나는 것도 그림은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최다 찍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구나. 그러니까 그거죠. 29골 18어시. 47개 공격 포인트. 사실 개수로만 따지면 앙리보다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보였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와 난리 나죠. 그런데 그걸 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팬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팔아야 된다,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뭐 냉정하게 또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민테 좋아하시나요? 요즘? 저는 민태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민테라는 매물을 살라 때문에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살라가 나가면서 자리를 비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리버풀이 조금 더 재정적인 파워가 있다면은 그래도 살라를 자유계약으로 보내는 것까지 감안하고 민테까지도 두려고 할지. 진짜 슈퍼팀을 구성하고 싶다면은 04년생의 민테가 후보로 있고 1년 정도 살라랑 계속 이런 조언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도 그림적으로는 좋거든요. 문제는 당연히 돈이겠죠. 근데 돈은 지금 꽤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살라를 굳이 팔아야 되나라 생각을 했을 때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루키님은 살라를 판매도 된다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말은 즉 살라가 지금 남아있어도 팀 전력상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죠? 왜냐면은 사실 살라를 가장 바라는 거 뭐 등딱 스프린트 다 필요 없어요. 스탯이 제일 중요해.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스탯을 살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자원들의 동료들의 동선이란 게 있을 텐데 거기서 그냥 좀 더 스탯은 덜 찍더라도 그냥 민테 같은 애 하나 얹어놔서 얘도 그냥 젊은 나이를 갈아버리면서 뛰게 한다. 그러면 이삭이나 뭐 에키티케 이쪽에 스탯 생산이 몰리게 될 거고, 사실 비르츠도 원래 스탯 생산 되게 잘해요. 그런 애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가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윙 쪽에 살라 같은 선수가 하나 있는 게 그 팀의 조직적인 메리트를 깨게 만든다? 메시도 정말 위대한 선수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원래부터 활동량이 적은 선수잖아요. 그 경기당 찍히는 킬로미터 수가 엄청 적으니까. 근데 그런 선수가 팀플레이 입장에서 조직적인 빠른 압박 가져갈 때 도움이 되냐? 아니라 생각해요. 호날두도 그것 때문에 말년에 메뉴에서 욕 많이 먹었고. 그렇죠. 근데 살라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스탯까지 안 나온다? 하면은 다른 애한테 기회를 주면 오히려 스탯이 다른 데 더 나올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예시를 민테로 들었잖아요. 저는 민테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민테를 쓰게 되면은 민테는 정발로도 좌측에 둘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맨유전에서 민테는 좌측을 뛰었어요. 개 잘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정발로 좌측 뛰면은 직선적으로 뛸 수 있고 그 템포를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정발로 나오는 크로스도 좋잖아요. 사실 정발을 그렇게 정 포지션에 잘 두지 않는 이유가 좀 한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스프린트가 어마어마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진짜 속도감 올리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살라를 판매하게 된다면은 저도 민테 같은 선수들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물에게 주인공으로 부여줄 수 있다. 야, 저는 과거에 미련에 남아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다? 얘가 있어야 리버풀이지. 이게 팀을 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꼬꾸라진 팀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맞아. 예전에 제가 몇몇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레전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면은 보드진이 욕을 감수하고 그냥 보내는 게 낫다. 이번에 케빈 더브라이너 나갔을 때 욕 엄청 먹었을 텐데. 엄청 먹었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데브라이너가 지금 남았는데 최근에 또 부상, 안타까운 소식 있잖아요. 장기 부상 당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나폴리.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럼 보드진한테 또 어차피 욕 가거든요. 고정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네. 그럼 데브라이너도 욕 먹어요. 그럴 바에는 선수, 레전드가 욕을 먹는 것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선수는 약간 당하는 입장. 보드진이 선수를 버렸어. 그리고 보드진은 그 욕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선수를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그런 연극을 만들자. 저는 그런 쪽이 더 가까워요, 사실. 어. 넓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판매에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살라가 남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어요. 원래 어느 중대한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지.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그러면은 살라만큼 결정적인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냐, 살라만큼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가 몇 없었거든요. 현재는 살라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살라가 경기를 바꿀 수 없어 라고 모두가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살라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잘하고 있잖아요, 비르치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럼 팀의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라의 부진이 유독 각광받을 뿐이다. 저는 그런 쪽의 생각도 납득은 된다. 우리가 지금 살라한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삭하고 비르치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얘네가 부진한 거를 살라를 어떻게 돌리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살라가 지난 시즌 그렇게 잘했는데 왜 갑자기 못하지? 새 영입생들이 오니까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는. 이게 그 실제로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 갔을 때 초반 10경기에 한 골 3개를 올렸어요. 어시를. 지금 비르츠랑 이삭 합해도 적어요. 그거보다. 진짜 그 수준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또 보면은 이삭하고 비르츠 영입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 알아요. 그리고 대단한 선수인 것도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로 하여금 팀의 레전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것도 전 모양새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선수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지금 팀 내 또 보잖아요. 리그에서 팀 내 몇 골 이렇게 딱 하면은 3골 넣은 선수 살라, 각포, 에키티케예요. 여전히 살라랑 각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높고 이적생들 중에서는 에키티케만 조금 보여주는 거지 진짜로 솔직히 없어요. 비르츠도 계속 살라 핑계를 많이 대게끔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니까 계속 007, 008, 009 이젠 두 자릿수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살라를 그래도 남겨야 된다. 특히나 슬롯이 살라를 어떻게든 필드에 남기는 이유 중 하나가 차이를 그래도 일으킬 수 있는 선수라서가 아닐까. 근데 제가 감독이잖아요. 늙었어. 기동력 안 돼. 심지어 조직적인 플레이에 와해가 돼. 저는 거슬릴 것 같아. 그쵸. 오히려 내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 얘가 너무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서 원래 실력도 못 뽐내는 애인데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만 큰 걸 수도 있어요. 난 그게 거슬릴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내가 감독이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시즌이 아르네 슬롯의 첫 부임 시즌이다. 그럼 바로 쳐냈을 그치. 근데 지난 시즌 뽕을 봤으니까. 사실상 살라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난 시즌 우승을. 맞아. 근데 슬롯이 여기서? 그 세계선이다? 그럼 저도 좀 아이러니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러면 내가 지난 시즌에 얘 덕에 리그 우승했는데 맞아요. 이러면 좀 애매하네. 믿어볼까? 이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놓고 지난 시즌은 살라가 캐리해서 우승한 게 맞아요. 발롱도르도 이제 언급될 만큼. 근데 이번 시즌 와서 한 몇 개월, 한 6개월 만에 지금 퍼포먼스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살라만 떨어진 게 아니죠. 많은 선수들이 떨어졌고 팀도 떨어졌는데 감독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살라를 먼저 버린다? 와, 한편으로는 선수단도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요? 대놓고 살라 덕분에 우승했고 살라도 그 리더십 안에 있는데 버팀목이 사라진 기분? 그쵸. 슬롯 감독이 그러면은 이 선수부터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전드나 이런 베테랑들을 두고 있을 때 장점이 분위기 관리를 잘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분위기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감독이 베테랑을 쳐냈다. 잘못하면 내부 정치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과르디올라가 그거 되게 잘했거든요. 오자마자 데쿠랑 호나우지뉴 쳐냈으니까 그렇게 잘 풀릴 거라는 생각보다는 부정적일 거라는 관측인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름다운 이별을 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베스트였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첫 번째 타겟이 구단 역대 거의 최고 레전드다? 이거는 생각보다 선수단 사이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건가? 왜냐면 그때 과르디올라가 걔네 둘을 보내는 방식도 좋은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근데 저거는 초반에 와서 바로 판 짤 때였으니까. 오자마자 다 내치고 그 다음에 부스케츠, 사비, 이네스타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좀 조금 다르다. 저는 다른 방향이에요. 만약에 아르네 슬롯이 지난 시즌 성적이 떨어졌고 그러면은 살라 재계약 안 했겠죠. 이거 되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우리가 필드에서 그냥 봤을 때 경기 영향력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벤치에 앉아서 살라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족같네 그냥. 그 선수들 살라 눈치 다 봐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고참이니까. 네, 그러니까 고민은 될 거예요. 지금도 살라를 경기에 내보내야 되는지 벤치에 둬야 되는지는 슬롯에게 있어서 엄청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그럼 살라가 좀 뛰어서 리그 15골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5골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과정이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한 호날두도 득점 많이 넣었어요. 그치. 근데 팀은 와해됐죠. 쉽지 않았죠. 그런 리더십이 또 이렇게 불균형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살라랑 슬롯 이렇게 다 두고 보잖아요. 당연히 살라를 이제는 내려야 되지만 근데 이거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애매한 영향력이 아니니까 살라의 관리
이거 보고 선수들이 체육관에서도 더 열심히 한다고 말하거든요. 하나같이 다 칭찬해요. 소보슬라이랑 둘이 막 체육관에서 야, 너 살라 어디야? 이렇게까지 보이면서 서로 경쟁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장 내에서 거만 볼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 우승을 만들어준 선수를 지금 본인도 못한 거 있잖아요, 슬롯. 첫 번째 내치는 대상이 살라다? 이건 생각보다 선수단 사이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책임몰이를 살라한테 하는 기분이기도 하네. 그렇죠. 이 부진 자체를. 그러면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빼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살라가 벤치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 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나 개인적으로 그럼 살라한테 한번 위기감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왜냐면은 살라가 그동안 뭘 해도 선발이니까 이게 사람이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뭘 해도 선발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위기감을 조성시킨다. 지금 키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선발 한번 박아서 너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지만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벤치로 밀려날 수 있어 라는 경고의 신호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 저도 그 정도 딱 그거를 이제는 줘야 된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조만간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만나요. 다음 주 아니에요? 이제 바로 금방이에요. 진짜 맞네? 11월 초예요. 와, 이거 앞두고 만약에 살라의 자존심을 긁어놓는다? 아, 이것도 머리 아파서. 슬롯이 지금 라인업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거,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살라가 반등을 해서 본인과 함께 이 부정적인 흐름을 탈출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레알과의 매치업을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벤치? 리스크긴 한데, 예, 맞아요. 퍼거슨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와. 베컴이 언제나 마음속에 레알 마드리드를 동경해 왔지만, 레알하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만났을 때 벤치 일부러 안 쳤어요. 우리 너 지금 자꾸 있다고 그러면은 없이 해도 이기는 거 보여줄게. 실제로 이겼나? 1점 차로? 뭐 그랬을 거예요. 저 다큐에서 봤어요. 그거. 베컴 다큐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선수 개빡 돌거든요. 근데 그러고 베컴 떠났지 않아요? 아, 그렇네.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을 좋아해요. 살라를 그런 식으로 해서 열받게 해보면 네. 약간 사이는 틀어질 수 있더라도 비즈니스는 잘할 거다. 만약에 살라를 완전히 벤치로 두고 살라가 벤치에서 그냥 여기 막 불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만들까? 이게 살라 궁금해요. 정치질 할 것 같아요? 정치질 안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카시아스가 옛날에 그 얘기 있었을 때, 정확히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네. 싶었던 예시가 카시아스였어요. 근데 카시아스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요? 카시아스도 내부적인 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표면적으로 얘기하기 제일 좋은 거는 실력이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살라도 실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카시아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갖고 있던 이런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레전드 중에서도 카시아스는 그냥 맞아, 카시아스 데뷔할 때 고딩 때 학교에서 뭐 문제 풀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부른다 그래갖고 챔피언스리그 바로 데뷔했었어. 카시아스는 말도 안 돼요. 그런 그냥. 낭만을 통해서 완전 다 올라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2000년대 초반부부터 얘기하면은 라울, 카시아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레알 마드리드 얘기했을 때도. 라모스도 들어가겠죠, 물론. 근데 카시아스도 감독하고의 약간 문제도 있었고, 무리뉴랑. 그리고 내부에서 정치질한다는 말 나왔고, 평가름한다는 말도 나왔고. 그래서 정치아스가 별명이었고. 네. 맞아. 근데 그게 정확히는 맞다 아니다라는 거는 막 갈리더라고요. 뭐 어디 언론에서 맞다 아니다 그거 오해다. 근데 모양새가 좋진 않았으니까. 심지어 기자회견하는 것도 첫 번째 거 하고 구단 관계자들이 안 오니까 두 번째 때는 구단 관계자가 온 걸로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진짜 안 좋게 나갔어요, 카시아스도.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내쳤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선수를 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옳았냐 옳지 않았냐 하면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 살라도 지금 만약에 이번 시즌 퍼포먼스 저조한데 나가는 과정 조금 잡음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방금 제안드린 것들이 조금 해가 될 수 있다.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리버풀 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팔아도 돼. 가끔 할 것 같아요. 팀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저는 그냥 과감하게 팔아도 된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시청자들은 수치화를 시켜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얼마에 판다? 다음 여름에. 나가게 되면은 모하메드 살라도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팀보다는 저도 사우디나 이런 데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1억 유로 싸움 해야죠. 1억 유로. 뭐 요즘 원화가치 너무 올라서 그렇긴 한데 1600억? 잘못하면 1600억이 이제 됐죠. 왜냐면은 지난 시즌 이럴 때도 알리송, 막 살라 이런 선수들한테도 제한이 온다는 말 많았어요. 그때 당시의 기준도 다 1억 파운드, 뭐 1억 유로, 우선 1억 단위는 들어갔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즌 만약에 리버풀도 살라를 팔겠다, 그 정도 가치는 나와야 된다 볼 거예요. 유로죠? 뭐 상관없어요, 저는. 둘 다 뭐. 크게 땡기고 싶은 파운드? 네. 왜냐면 살라가 갖고 있는 브랜딩 파워 그래도 무시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리버풀도 높게 불러야죠.
높게 잘 파니까 또. 근데 그 판매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판매, 잔류 모두 이해되는데 이번 시즌 결국 반등하기 위해선 살라가 퍼포먼스 회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좀 추가로 마지막으로 얘 살라 후계자급 되는 것 같아. 찍는다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올리세일 거고. 아, 근데 그냥- 올리세는 바이어도 없다고 나왔었고 그렇죠. 찌라시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쪽을 제외하고 음. 리버풀 방식 다 감안했을 땐 진짜 민트예요. 근데 그 A매치를 그만큼 못 뛰지 않았어요? 그만큼 못 뛰었는데 04년생에다가 어차피 향후 팀을 끌 선수는 03년생 비르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삭 99년생. 그 옆에 04년생 윙어를 붙여놓고 장기적으로 한 명만 또 윙어 데려오면은 밸런스 상으로는 23살 안팎의 전성기 라인으로 스쿼드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세메뉴는 세메뉴 너무 좋죠. 그래서 음. 세메뉴까지도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데려오고 싶어요. 세메뉴가 약간 더 나이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양쪽 다 생각해보면 학포도 쳐낼 수도 있구나. 네. 우리 학포 쳐내면 상관없죠. 나가 이 정도죠. 아닌가? 정 들었어요? 정은 들었는데 어... 나가도 된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전에 지난 시즌 디아스, 각포 둘 다 뭐 A급 정도. 전 각포가 S급으로 갈 수는 없다 생각해요. 영원히? 네, 저는 아. 아예 없어요. 아예 툴 자체가 S급 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서 만약에 세메뇨도 데려오고 민테도 데려온다. 우리는 찬성이죠. 하지만 그런 게임적인 거를 또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윙도 바꾸잖아요. 지금도 스쿼드 라인 다 바꾸니까 엉망인데. 민트 아프리카였나? 아프리카요. 그러면 살라를 이용한 다음에 데려오고 바로 보내버려. 죄송합니다. 아 장난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리빌딩에 살라의 입김 들어가면 좋긴 하니까 아프리카 그렇죠. 영웅이라서 그렇죠. 데려오고 그 다음 시즌에 다시 27년 여름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낫긴 하겠네. 네. 그러면 비르치 중심으로도 어차피 짧게 확정적이니까 어린 선수 데려오고 비르치 볼 많이 잡게 하고 공간 활용 잘하는 선수 오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요? 우선은 살라가 저는 잘하길 바랍니다.